안녕하세요.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입니다. 구독자 사주풀이 시간에는 구독자님이 직접 올려주신 사주를 저와 함께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구독자님이 사연을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최KS님이 올려주신 사연이네요. 질문 좀 드려요. 을유년 경진월 신사일 임진시 신사일주 사주인데 이 경우 을경 합이 되나요? 위의 예시와는 다른데 을이 근이 없고 금기운이 강해서 살기 위해서 금으로 갈 것 같은데요 라고 사연 주셨고, 그리고 지지에도 진유 정합이 되어서 합이 안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사유 반합은 불이 약해서 센 금기운으로 바뀌는지요? 붙어 있어서 안 되는지, 아니면 운에서 축이 와서 사유축 금국으로 바뀌는지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늘 감사합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최KS님이 올려주신 오늘 사주는 합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는 사주팔자라 한번 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주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팔자가 최KS님이 올려주신 사주입니다. 자, 사주를 처음 접하면 첫 번째 사주팔자의 오행을 큰 소리로 읽어본다고 그랬죠. 그래야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머릿속에 그려진다는 얘기죠. 자, 연간의 을목, 연지의 유금, 월간의 경금, 월지의 진토, 일간의 신금, 일지의 사화, 시간의 임수, 시지의 진토, 이렇게 읽어본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사주에는 쇠기운도 있고 흙기운도 있고 불기운도 있고 물기운도 있구나, 나무기운도 있구나, 이런 게 대충 파악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소리로 한번 사주를 처음에는 읽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뭐였죠? 그 다음에는 일간에다 동그라미를 치는 이유는 사주가 일간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일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주인공이. 그래서 일간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일간에다가 신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는 겁니다. 그래야 일간이 돋보이니까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죠? 사주 속에 들어있는 오행의 분포. 아까 대충 큰 소리를 읽어보면서 오행의 분포는 알았지만은 지금은 시장간에 있는 오행까지 해가지고 오행의 세력을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내 사주에는 어떤 오행의 세력이 강하고 어떤 오행의 세력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어떤 오행이 중요하고 좋은지, 그리고 사주 강약이 어떤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주 형국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사주 팔자 속에 들어있는 지장간 포함해서 오행의 세력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행의 세력을 파악할 때 기왕이면 일간의 내편, 일간을 도와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일간의 힘을 빼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행의 세력을 파악할 때 내편과 상대편을 구분해서 파악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행의 세력을 한번 파악해 볼까요? 일간이 신금 작은 쇠로 태어났네요. 쇠의 내편은 비겁인 같은 쇠나 쇠를 도와주는 인성인 흙이 내편이 되겠죠. 먼저 쇠기부터 찾아볼까요? 쇠는 연지의 유금, 작은 쇠, 월간의 경금, 큰 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일지, 사환의 경금, 큰 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쇠를 생해주는 인성인 흙을 찾아보자고요. 흙은 월지의 진토, 치지의 진토, 큰 흙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일지, 사환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나와 있는 내편은 제법 되죠. 유금 작은 쇠, 경금 큰 쇠, 그 다음에 진토 큰 흙까지. 그렇죠. 사주가 강해질 가능성이 많은 사주가 되겠죠. 상대편 한번 찾아봐야 하고요. 뭔가요? 일간의 힘을 빼놓은 식상, 일간이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일간이 극하면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뭔가요? 쇠가 생해준 오행, 물, 재성은 쇠가 극한 오행, 나무, 관성은
셀의 극한오행 불이 되겠습니다. 먼저 식상인 물부터 찾아볼까요? 물은 시간에 임수 큰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 시지, 진토안의 개수, 작은 물이 암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재성인 나무를 찾아보자고요. 나무는 연간의 을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 월지, 진토안의 을목, 시지, 진토안의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다음에 관성인 불을 찾아보자고요. 불은 일지에 사와 큰 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나와 있는 상대편 제법 되죠? 임수 큰 물, 을목 작은 나무, 사와 큰 불까지. 사주가 좀 강해진 건 알겠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자, 내 편의 색이 많은데 첫째, 최KS 님도 말씀하셨죠? 이 을경합금이 되느냐, 을경합금이 되는지를 보자고요. 진토안의 을목, 그 다음에 진토안의 개수, 을목에 뿌리가 있죠. 이걸 믿고 을목이 버티고 있을까요? 아니죠. 요금 작은 새가 칼날로 싹둑 잘라버리고 경금 큰 새가 박살내고 을목은 개수하고 을목 믿고 살아갈 수가 없죠. 세기운 때문에 이렇게 고립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목이 살기 위해서는 을경합을 합니다. 살기를 보니까 경금이 보이네요. 경금이 쇠로 변해도 그만, 안 변해도 그만인데 을목이 경금한테 합을 청하면은 그래도 같은 쇠로 변하니까 경금은 기꺼이 받아주겠네요. 그래서 경금, 요금 사이에 끼어있는 쇠로 변했습니다. 세기운이 더 강해졌죠.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자,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또 진유합을 말씀하셨죠. 진유합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큰 흙이 작은 쇠를 매몰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안 되고 또 구태여 진토는 경금을 생해버린다는 얘기죠. 큰 쇠를. 그러니까 진유합을 해도 쇠가 강해지고 토생금을 해도 쇠가 강해지니까 구태여 합을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쟁합도 쟁합이지만 그래서 합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유반합은 되느냐? 사유반합이 될까요? 이 사화가 임수의 공격을 받아서, 물에 받아서 사화 안에 있는 병화가 상당히 힘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사화 안에 경금과 무토가 상당히 힘을 가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태여 반합을 안 해도 사화 안에 경금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세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니 사유 반합은 하지 않고, 그리고 또 사화도 큰 불이잖아요. 그래서 큰 불이어서 작은 쇠하고 구태여 합을 할 이유도 없고, 합을 안 하더라도 세기운이 힘을 받는 그런 형국의 사주팔자입니다. 또 운에서 축이 오면 어떠나 얘기를 했는데, 축토가 사유축으로 변하는 얘기죠. 합을 하지 않습니다. 구태여 합을 할 이유가 없고, 축토가 역시 오더라도 신금을 생하니까 역시 쇠가 강해버리죠. 그러니까 합을 넣어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니까. 그래서 합을 해도 세기운이 강하고 와서 축토가 토생금을 해도 쇠가 강해지니까 이 사주는 합을 넣어놔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을경합은 이루어지고 이렇게 반합도 진유합 안 이루어지고 사유반합도 안 이루어지고 축토가 오더라도 사유축 근국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쇠를 생하니까 쇠가 강해지거나 또 사화 안에 경금이 힘을 발휘했으니까 사주에 쇠가 강하거나, 그렇죠? 그래서 사주에서 가장 강한 놈이 뭐죠? 을경합도 하고 토생금도 하고 세기운도 있고 토생금도 하고 사화 안에 경금도 있고, 경금이 병화보다는 임수에게 병화는 얻어맞아서 경금이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세기운이 엄청 강한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사주에서 제일 강한 오행은 세기운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합이라는 거는 합을 해서 사주팔자가 형국이 변한다든가 그러면 합을 넣어놔 필요가 있는데, 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했을 때는 합을 넣어놔 필요가 없어요. 합을 배우면은 합이 되는지 안 되는지 고민을 하는데, 합을 해가지고 사주 형국이 변하면 고민을 해봐야 되게 되는데, 합을 해서 형국에는 별반 차이가 없을 때는 합을 구태여 논할 필요는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합을 해가지고 사주 형국 변하면 꼭 합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야 되지만,
합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때는 합을 넣어놔 필요가 없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런 사주가 됐고, 사안의 경금까지 힘을 받아서 이 사주는 을경화까지 해서 세기운이 토생금 받은 세기운이 상당히 강합니다. 진토 화생토를 받은 큰 흙들이 토다금에도 될 뻔했지만 경금이 다 받아들이죠. 그래서 세기운이 강한 사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강한 사주가 됐네요. 신강한 사주가 됐고, 용신은 뭔가요?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해야 되겠죠. 임수로 설을 잘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임수가 용신이 되겠습니다. 희신은 뭔가요? 희신 역시 강한 세기운을 설을 해주면 좋으니까 물기운, 큰 물기운, 임수나 해수가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나무가 오게 되면은 불기운을 살려주고 화생토, 토생금으로 쇠를 강하게 하니까 나무는 좋지가 않습니다. 오직 임수, 큰 물만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기운, 흙기운, 불기운이 오게 되면 전부 불기운은 화생토 해버리고 흙기운은 쇠를 생겨주고 세기운은 일간을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전부 귀신이 되겠죠. 나무도 역시 불을 살려주면 불은 흙을 생하고 흙은 쇠를 키워주니까 좋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임수만이 좋은 운에서 오면 좋은 희신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고 상당히 사주가 식상이 용신이죠. 이 사주는 재성을 재물로 보면 안 됩니다. 식상을 용신으로 보면 좋다는 얘기죠. 많이 먹었으면 설을 하니까 개운하게 설을 하고 있네요. 용신이 힘이 있죠. 그리고 식상이니까 의식주가 발달됐으니까 상당히 재물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식상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으니까 상당히 재주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도 추진력이 있고 또 식상이 이렇게 발달되어 있으면 기운이 강해가지고 강한 기운으로 도전 정신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불을 축적할 수도 있고 하는 일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 시대는 현대 시대는 식상의 시대입니다. 옛날에는 식상이 가면 이렇게 불을 꺼버리니까 여자분 같은 경우는 관성을 치니까 남자 잡아먹는 사주다 그랬는데 요즘 현대에서는 식상 내 기운을 발산하고 내 끼를 발산하고 보여주고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만큼 진취적이고 남자를 친다고 하지 말고 남자를 다스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주팔자가 되겠습니다. 좀 사주가 볼 기운이 약하니까 냉습하죠. 그러니까 심혈관 질환에 주의하고 호흡기에 통해도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상의 아름다움으로 자기의 끼를 발산할 수 있으니까 사주도 강하고 공부도 한 공부 할 수 있는 사주인데 기본적으로 사주가 강하고 인성도 발달되고 식상도 발달돼서 공부도 잘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건강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식상이 저렇게 발달되니까 재물운도 좋습니다. 이 사주는 반드시 식상으로 재물을 보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래서 식상이 아름다운 사주팔자를 보았습니다. 그런 사주팔자입니다. 자, 오늘은 최KS님이 올려주신 사주팔자를 풀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자, 다음 시간에는 손무님이 올려주신 사주팔자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